이 환자와의 소통을 피하거나 하는 치과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배 치과 대표원장 배승환입니다. 오늘은요, 어떤 치과를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치과를 가지 말아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요새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요, 치과 간판 너무 많습니다. 건물 하나에 치과 4개씩 있는 곳도 저는 본 적도 있어요. 그만큼 치과도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어떤 뉴스 기사에서 하루 2곳씩 치과가 문을 닫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현재는 10년이 지났으니까 더 많이 문을 닫고 있겠죠. 이 치과가 그만큼 많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폐업하는 곳도 늘어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과잉 진료를 하는 치과가 가끔 생기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요, 치과의 돈을 수납했는데 사라지는 경우를 본 적 있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치과를 선택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함을 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치과 선택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요, 좋은 치과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는요, 진료실장이 치료 계획을 세우는 곳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과에 딱 가죠. 그럼 진료실장님이 처음부터 치료 계획을 세워서 진단부터 비용까지 모두 다 설명해 주는 곳이 있어요. 원장님을 제대로 뵙지도 않았는데. 물론 병원비 상담은 치과 의사가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저 또한 비용 상담은 실장님께 좀 부탁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진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꼭 직접 보고 환자분 상태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건요, 당연히 치과 의사가 해야 합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는 저렴한 비용만을 강조하는 치과입니다. 물론 비용이 저렴하면 좋죠. 하지만 비용을 저렴하게 적어서 광고를 해서 환자분들을 유인한 뒤에 실제로 가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죠. 물론 비용을 합리적으로 측정해서 좋은 진료를 한다면 정말 좋은 치과의사 원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격을 듣고 갔는데 실제로 이런저런 이유로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거나 가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치과 선택을 바꾸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치과 의사와 소통이 불가능한 치과입니다. 보통 치과에 간다는 건 불편감이 생겨서 가는 경우가 많죠. 아까 첫 번째도 말씀드렸다시피 치과 의사가 환자와 직접 대화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준 이후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치료를 잘하고 환자분도 잘 동참해 주시면 별 문제 없이 끝나겠지만, 치료라는 게 항상 변수가 있기 마련이고 또 환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빠르게 잘 대처해주는 치과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이 환자와의 소통을 피하거나 또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치과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반대로 치료 계획이 너무 단순하고요, 비싼 치료만을 권하는 경우입니다. 이 치과에 가면요, 정말 많은 치과 재료들이 있고요. 충치 치료만 해도 레진, 아말감, GI 등 보강할 수 있는 재료가 너무 다양합니다. 임플란트나 잇몸 재생 수술을 할 때도요, 뼈이식 재료가 다양하고요. 임플란트 종류도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료와 종류들이 있는데 환자의 상태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정해진 치료, 정해진 재료, 그리고 비싼 치료만을 강요하는 치과들이 있다면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그럼 좋은 치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좋은 치과 선택하는 방법,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건복지부 인증 전문의가 진료를 하는 병원입니다. 병원에 갈 때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 등 여러 과로 나눠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치과 안에서도요, 사실 여러 가지 전문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임플란트, 뼈이식, 잇몸 치료를 전문적으로 보는 치주과라든지, 어린아이들 치료를 주로 하는 소아치과, 그리고 신경치료나 충치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보존과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치과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들이 치과를 찾아오실 때 이런 전문의들이 있는지 보고 오시는 경우가 많죠. 요새는 이 전문의들은요, 그 분야만 진료를 하기도 하고요, 경험이 많은 전문의들은 일반 진료를 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치주과 전문이지만 모든 진료를 다 합니다. 이 전문의들은요, 대개 대학병원에서 3, 4년 동안 수련을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기 분야만큼은 다른 일반 치과 의사들보다는 전문성을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인증 전문의 학력을 가진 원장님을 찾아간다면 좋은 치과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경험이 많은 분이나 한 곳에서 꾸준하게 오래 하고 계신다면은 그 원장님 또한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의가 계신 병원은
그래도 그 분야만큼은 확실하게 치료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문의 원장님 아니더라도 원장님과 오랫동안 지내온 결과 괜찮은 분이시라면 믿고 맡기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병원은 구강외과 전문의 원장님도 계시고요. 저는 치주과 원장님, 그리고 또 통합치약과 원장님과 보존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번째는 치과 의사가 직접 상담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주는 곳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반대죠. 이 진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치과 의사가 직접 하는 곳으로 가시기 추천드립니다. 이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건 당연히 치과 의사가 해야 합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세 번째는요, 치과 의사가 추천하는 병원입니다. 주변에 아는 지인 치과 의사가 있으시다면 물어보시고 어디 치과 가는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이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인데요. 치과 의사들은 서로 각 분야별로 진료를 잘하는 원장님들을 잘 알고 있죠. 이왕이면 치과 의사가 추천하는 치과로 가는 걸 전 추천하고 있고요. 혹 주변에 지인 치과 의사가 없다면요, 주변 지인 소개로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가보셨고 또 치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조금 더 검증이 되겠죠. 네 번째는 치과를 한 곳만 가지 말고 여러 곳을 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치과를 선택할 때는요, 두세 곳 정도 가보시면은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시간과 비용을 써야 되지만 치과 의사는요, 다 진료 철학이 좀 다르고요, 또 진료 진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가보셔서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이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좋은 소식으로 제가 찾아올 테니까 치과 선택 걱정 마시고 고민되신다면 부산, 경남에 계신 분들은 닥터베로 오셔서 치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